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 근육이 자꾸 당기고 밤마다 잠에서 깨신다면 앞으로 몇 달 사이 보행 자신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선택이 근육 떨림과 밤중 경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근육 영향을 연구해온 박사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과 상담하며 확인한 사실은 단 3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겨도 야간 쥐와 다리 당김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의 근육 경련을 줄이고 이동성을 지키는 상위 3가지 음식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이 3가지가 왜 중요한지,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핵심만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방법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더 마시거나 스트레칭만 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시지만 근육 경련의 진짜 원인은 체내 전해질 불균형과 단백질 부족,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영양 공급이 필수인데요. 바로 그 역할을 계란과 바나나와 견과류가 해줍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식단 조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때에 다리가 가장 자주 뻣뻣해지시나요? 얼마 전 큰형님께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밤마다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잠이 깬다는 거예요. 낮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막상 누우면 다리가 움찔움찔 당기고 심할 때는 갑자기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간식을 과자에서 바나나와 한 줌 견과류로 바꿔보시고 아침에는 계란을 꼭 1개씩 드셔보라고요. 신기하게도 큰형님은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다리가 훨씬 편안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동네 지인이신 71세 박영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영호님은 낮에 물만 열심히 늘렸을 땐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식탁에서 단백질과 전해질, 좋은 지방을 함께 챙기기 시작하니까 계단 오를 때 다리가 전처럼 움찔거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필요하고 근섬유 자체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려면 단백질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 경련이고 다리 당김인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에 나올 실천 팁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진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새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식품 선택과 섭취 타이밍, 그리고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한 가지 핵심 팁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잠이 달라지고 아침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서 3가지 음식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계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 식품이죠. 단백질은 근섬유를 회복시키고 피로를 줄이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데요. 이게 근육 떨림과 경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계란 1개만 하루 식단에 더해도 단백질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외 여러 조사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낮은 고령층일수록
근감소 증상이 빠르고 경련 호소도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기남님은 아침죽에 삶은 계란 1개를 꾸준히 곁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떨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런데 계란을 챙긴 뒤로는 오후 다리 떨림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를 기본으로 잡으시고요.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에 계란 요리를 한 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란찜이든 계란말이든 형태는 상관없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계란 노른자 개수를 조금 줄이셔야 해요. 주 5회 정도 내에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계란을 어느 끼에 드시기 가장 편하신가요? 아침이 편하신 분도 있고 저녁이 편한 분도 계실 텐데요. 본인 리듬에 맞춰서 정하시면 됩니다. 계란의 두 번째 장점은 비타민 D와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돕고 근육 수축에도 관여하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B12는 신경 전달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낮으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야간 쥐가 잦아집니다. 실제로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고령층에서 쥐가 더 자주 난다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74세 장선옥님은 계란 노른자를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5번 정도 챙겨 드셨는데요. 그전에는 밤에 발바닥이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뻐근했대요. 계란 노른자를 포함해서 먹기 시작한 뒤로는 저림이 누그러지고 아침 기상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으로 보완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해요. 계란 노른자 외에도 등푸른 생선이나 비타민 D 강화 유제품을 식단에 더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산 억제제나 특정 당뇨 조절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 상태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 점검 때 담당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서 필요하면 보충제를 고려해 보셔야 해요. 평소 야외 활동이 적으신가요? 그럼 식품으로라도 비타민 D와 B12를 보완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식품인 바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칼륨은 근육과 신경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키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세포 안팎으로 전기 신호가 오가야 하는데 이때 칼륨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져요. 그 결과 근육이 과흥분 상태가 되고 경련과 쥐가 늘어납니다. 연구를 보면 저칼륨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야간 경련을 훨씬 많이 호소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72세 김미자님은 오후 간식을 바나나로 바꾸는 단순한 변화만 했는데요. 그전엔 밤중에 깜짝 깨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있었대요. 바나나를 챙긴 뒤로는 밤중 깸이 확 줄어들었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를 기본으로 드시면 돼요. 경련이 유난히 잦으신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2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칼륨 보존 계열의 처방을 받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루 바나나 양을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간식 시간에 바나나 하나 넣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오후 3시나 4시쯤 출출할 때 바나나 1개면 딱 좋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B6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B6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적혈구 생성에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게 부족하면 통증 민감도가 올라가고 피로가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 수치가 낮을수록 근육통과 경련 호소가 많았어요. 67세 최성호님은 잠들기 2시간 전에 바나나 1개와 물 1컵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엔 새벽 2, 3시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잦았대요. 바나나를 저녁 루틴에 넣은 뒤로는 쥐가 확실히 덜 난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취침 2시간 전쯤 바나나 하나와 물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 몇 알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조금 완화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총 과일 섭취량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과일을 드신다면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하시고 양도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출출할 때 무엇을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자나 빵보다는 바나나가 훨씬 낫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식품인 견과류와 씨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의 가장 큰 장점은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한 뒤에 다시 이완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또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하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못해서 경직되고 경련이 자주 생깁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를 보면 마그네슘 섭취가 낮을수록 다리 경직과 경련 호소가 확실히 많았어요. 70세 윤창수님은 오후 간식을 아몬드 한 줌으로 바꾸셨는데요. 그전엔 계단 오를 때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힘들었대요. 아몬드를 챙긴 뒤로는 계단 오를 때 덜 당기고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에 견과류 한 줌, 대략 28g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몬드와 호박씨를 섞어서 드시면 마그네슘 섭취에 아주 좋아요. 호두나 캐슈너트도 괜찮고요. 주의할 점은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염분이 많으면 오히려 탈수를 부를 수 있고 밤에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거든요. 무염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댁 찬장에 무염 견과류가 준비되어 있나요? 없다면 장 보실 때 꼭 하나 사두세요. 견과류와 씨앗의 또 다른 강점은 좋은 지방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나 아마씨의 알파리놀렌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좋은 지방은 체내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순환이 나쁘면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야간 쥐가 더 잦아진다는 관찰 결과가 있어요. 66세 박혜경님은 저녁 샐러드에 아마씨 2숟갈을 뿌려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엔 밤에 종아리가 꾹신거리고 아픈 느낌이 있었대요. 아마씨를 추가한 뒤로는 밤 통증이 훨씬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샐러드나 밥 위에 씨앗 2숟갈 정도를 뿌려 드시는 겁니다. 아마씨나 치아씨가 좋고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줌, 오후에 한 줌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주의할 점은 견과류가 칼로리가 높다 보니 과식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분량을 미리 정해두시고 그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은 통에 하루치를 담아두고 그걸로만 드시면 조절이 쉬워요. 오늘 저녁 샐러드에 어떤 씨앗을 올려보시겠어요? 아마씨든 치아씨든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이제 기본을 모두 잡았으니 생활 속 확장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분과 미세 전해질 관리입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소량의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면 밤의 근육 이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아시는데요. 문제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물컵 한 컵씩 기본으로 드시고요. 더운 날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중간중간에 한 컵씩 더 드시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습니다. 평소 하루에 물을 몇 컵 마시고 계신가요? 너무 적게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식사 때마다 한 컵씩 챙겨보세요. 두 번째는 식사 타이밍 조정입니다. 단백질은 낮 시간대에 집중하시고요. 전해질은 오후와 저녁에, 좋은 지방은 저녁 샐러드에 더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하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낮에 충분히 섭취해야 밤 동안 근육 회복이 잘 일어나거든요. 전해질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보충하면 야간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취침 직전에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수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녁은 자기 2~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게 좋아요. 실천 방법은 아침에 계란 1개,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 1개, 저녁 샐러드에 씨앗 2숟갈을 고정 메뉴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사표에 이 순서를 한번 넣어 볼까요? 메모지에 적어두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대체 식품 준비입니다. 계란과 바나나가 매일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체 식품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나 위 불편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셔야 하고요. 대신 다른 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계란 대신에는 두부나 비타민 D 강화 두유가 좋습니다. 두부 반 모 정도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바나나 대신에는 감자나 키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자도 칼륨이 많고 키위도 비타민 B6과 칼륨이 들어있어요. 대개 이런 대체 식품을 하나쯤 비치해 두셨나요?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약물과 영양의 균형입니다. 일부 처방약은 비타민 B12나 마그네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위산 억제제, 당뇨약, 이뇨제 같은 걸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은 영양소 흡수나 배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약을 임의로 끊거나 늘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정기 점검 때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들고 가서 담당 전문가와 영양 균형에 대해 상의하시는 겁니다. 보충제가 필요한지, 식사에서 더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최근에 처방이 바뀌셨다면 변화 이후의 몸 느낌을 기록해 보셨나요? 다리 떨림이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 나아졌는지 메모해 두시면 다음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염과 과염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탈수가 생기고 야간 갈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나트륨을 지나치게 제한해도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대체 소금 중에 칼륨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신장 기능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요. 간은 소금 대신 허브와 레몬으로 보완하시는 겁니다. 파슬리, 바질,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조금만 넣어도 풍미가 살아나요. 레몬즙 몇 방울도 좋고요.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국물 반만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과 가벼운 순환 운동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이나 종아리 늘림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하체 혈류가 개선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빨리 빠져나가서 경련이 줄어들어요. 주의할 점은 통증이 생기면 바로 강도를 낮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잠들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발끝 당기기와 밀기를 각 10회씩 반복하시는 겁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밀었다가 하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고 종아리를 30초씩 늘려주세요. 양쪽 다 2번씩 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바로 할 수 있는 동작 하나 정해볼까요? 발목만 까딱까딱 움직여도 됩니다. 7번째는 기록과 점검입니다. 음식과 증상을 기록할수록 상관관계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은 날 경련이 적었는지, 어떤 날 더 심했는지 패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첫 주에는 너무 많은 목표를 잡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실천 방법은 한 달짜리 기록지를 하나 만들어서 밤에 경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날 계란과 바나나와 견과류를 먹었는지 체크만 하시는 겁니다.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달 뒤에 기록지를 쭉 보시면 어떤 식습관이 효과적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록지를 내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으신가요? 달력 한 장만 떼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한 줄 제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결국 올바른 관리란 식탁에서 단백질과 전해질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채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경련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밤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갑자기 깨어나서 종아리를 주무르고 수면 부족이 쌓이면서 낮에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넘어짐 위험이 커지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덜 깨고 푹 자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다리가 가볍고 활력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걷고 싶어져요. 하루 걸음수가 늘어나고 근력이 유지되면서 이동성이 지켜집니다. 이동성이 지켜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게 식탁 위에 세 가지 계란과 바나나와 견과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한 개를 꼭 챙기시고요. 오후 간식으로는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저녁 샐러드에는 씨앗 2숟갈과 견과류 한 줌을 올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계란, 바나나, 견과류.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한 건 이 세 가지 기본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보충제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근육 경련을 줄이고 밤잠을 지켜준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흔히 놓치는 수면 환경 관리와 침구 선택, 그리고 취침 전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밤에 푹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